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지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까지도 엔터계 관련해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네.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비밀과의 특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엔터 쪽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최근 일로 더 시선이 좀 부정적으로 변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님이 네. 서울대학교 졸업생 축사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안 좋은 기사들을 보면 또 어깨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일을 했던 저조차도 이렇게 심란한데 이제 엔터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요즘 또 뭐 눈이 부시게도 그렇고 타임슬립 컨텐츠들이 유행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엔터 입사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민지님은 그대로 엔터에 지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직종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다시 엔터에 지원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좀 병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사고 싶은 거 못 사도 병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못 하면 좀 병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엔터를 지원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다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자신을 좀 잘 챙기면서 좀 회사를 다니고 싶어요. 뭐 건강도 좀 잘 챙기고 또 제 자기 개발 시간도 조금 챙기고 또 뭐 회사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조금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사실 회사 다니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 시간 챙기기가 엔터 다니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약간 그런 좀 뭐라 해야지? 회사 일을 조금 제껴두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여유롭게 회사를 좀 다니고 싶어요. 네. 엔터를. 네. 미도리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정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근데 매일매일 마음이 사실 다른데요. 오늘을 딱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저도 민지님처럼 엔터를 똑같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다만 민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막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건강 그리고 뭐 제 시간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너무 다 올인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도 빨리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지혜롭고 좀 영리하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취준생분들도 나중에 취업하시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호흡을 고르고 한 템포 여유롭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너무 일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쏟아버리면은 빨리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라이프, 특히 건강과 일의 밸런스를 저희보다는 더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26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도리님 오늘 주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엔터 사업팀입니다. 엔터 사업팀 중에서도 외부 업체와 협업해서 제휴하는 일들을 특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매출은 뭐 음원이나 그다음에 음반 그리고 콘서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티스트의 지식 재산권인 뭐 이름, 초상,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에서도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회사의 매출과 직결된 만큼 이러한 부가 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그랬지만 오늘 방송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주제인 만큼 오늘도 선배님께서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아쉬운 만큼 더 많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너무 반갑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약 10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
땡땡 선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사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파트너사들과 좀 제휴 사업을 추진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땡땡 선배님, 저희가 이거 늘 하는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하다가 무정적인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 보면서 저도 이제 왜 시작을 했고를 좀 떠올려 보다 보니 저는 좀 이제 학창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좀 컨텐츠 업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 뭐 연예 업계 쪽에서 나중에 커리어를 쌓으면 좀 상상력을 잘 발휘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좀 직접 이제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그걸 활용해서 좀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좀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전공도 이제 뭐 기획이나 경영을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엔터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고요. 네, 현재까지 한 10여 년 동안 쭉 이제 한 곳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엔터 사업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들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사업팀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뭐 콘서트를 통한 수익화나 음원 수익화도 있지만 저희 사업팀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형의 것을 좀 유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자체 브랜딩을 활용을 하거나 혹은 소속 아티스트나 배우의 IP,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적재산권 등을 활용을 해서 좀 정말 다양한 산업군이랑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또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휴를 통한 마케팅이나 사업 PM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제 JYP에서 새로 나온 있지라는 그룹이 기아 자동차랑 전략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걸그룹이 이제 JYP에서 트와이스 다음으로 데뷔하는 걸그룹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고 집중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아 자동차 쪽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데뷔 뮤직비디오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보았을 텐데 후반부에 기아 자동차 위에서 전부 다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니면 아예 퍼포먼스 뮤직비디오라고 해서 기아 자동차들을 배경으로 한 퍼포먼스 뮤직비디오를 또 따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핫한 K-팝 콘텐츠를 활용해서 좀 영한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었고 이제 있지 또한 홍보 효과랑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근데 그런 뭔가 제휴를 하게 되면 그 아티스트 자체도 좀 뭔가 단단하게 뭔가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좀 대단한 아티스트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들 것 같아요. 있지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이게 오늘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뮤직비디오가 한 8,136만 조회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최소 그 구독자 이상한테는 브랜드가 노출이 됐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 게 그 씬이 정말 딱 기억에 남아요.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네. 왜 차 위에서 저렇게 춤을 추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단순한 한 가지 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아티스트들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군에 연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추가로 그냥 간단하게만 더 설명드리면 뭐 작년에 한창 핫 이슈였던 금융권과 아이돌 간의 이제 콜라보 그리고 뭐 K-팝을 컨텐츠를 활용한 뭐 항공사 업계와 이제 엔터 업계와 뭐 이런 걸 통해선 해외 투어 협력 뭐 이런 식으로 뭐 아티스트 재능을 활용한 브랜딩 전시회를 기획한다거나 등 굉장히 무한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한하네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네네.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 엔터 사업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준비를 도대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스펙의 측면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저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엔터 사업팀 같은 경우는 엔터 업계에서도 조금 다른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분야라기보다는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사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엔터 업계에 대한 관심은 기본이지만 이제 사업팀에 필요한 역량 제일 중요한 이제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냐라는 거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서 작성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데이션도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입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기획서 작성 스킬 페이퍼워크가 되게 좋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현실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꼭 엔터 업계가 아니라도 기획이나 뭐 마케팅 부서라든지 사업팀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베이스를 쌓아놓으면 확실히 플러스는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얘기하죠. 네. 그리고 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 동아리를 통해서 뭐 간접 경험을 해도 좋고 공모전에 나가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과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딱 정말 필요한 경험을 정확하게 뭐 해본다의 의지, 뭐 공모전을 몇 회를 쫙 이렇게 나열을 한다거나, 네 동아리를 뭐 몇 개를 해서 똑같은 경험을 쌓았다거나의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투머치는 네. 어학은 어떻습니까? 어학은? 아예 제가 방금 이제 어학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엔터는 요즘에는 좀 국내외 구분 없이 글로벌 회사들이랑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영문 계약서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비즈니스 영어를 좀 꾸준히 하면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잘할 필요는 없지만 비즈니스 영어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아직 파파고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나 걱정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즈니스 영어만 뭐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굳이 뭐 토익을 뭐 높은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실생활 속에 영어를 많이 하시라. 네. 근데 예전에 언론홍보팀도 그렇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려워. 그거를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그럼 뭐 정말 뭐 파파고를 잘 쓰시는 연습을 하시거나 요새 번역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좀 어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가지고 잘 넣으시면은 또 결과가 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신경 쓰시기를 어하게. 그러면 그 선배님 그 엔터 사업팀에서 이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뭐 대비하면 좋을 질문이 있다면은 저희 청취자분들께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신입 면접을 들어갑니다. 제가 좀 짬밥이 돼가지고 짬밥.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신입 면접을 들어갔는데 이제 분위기가 제가 이제 예전에 봤을 때는 또 너무 예전이기도 하고 그때랑 또 좀 다른 느낌은 있더라고요. 워낙 신입 친구들이 다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세요. 이미 너무 많이 해오시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다 신입 특유의 그 긴장감이 너무 드러나는 맞아요. 얼굴에 뭐 경련이 계속 난다거나 눈이 너무 비장해. 네, 막 좀 그런 좀 비장한 모습을 본다거나 경련을 이렇게 막 떨면서 하시는 친구들 보면 좀 더 잘 해주고 싶고 막 그래서 좀 최대한 그러니까 엔터 쪽에서도 뭐 다른 곳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많이 하셔서 뭐 그 부분은 좀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좀 가장 좀 점수가 플러스가 되는 질문은 확실히 회사와 특히 엔터 지원하시는 엔터 회사의 사업의 지금 현황,
현황과 뭐 경쟁사에 대한 현황까지 좀 잘 알고 말을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엔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엔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그 회사의 플랫폼, 그러니까 SNS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무조건 다 노출을 시켜요. 거의. 그렇죠. 그래야 하는 의미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한 거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지원하는 부서와 매칭을 해서 미리 알고 오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면접에 와서 이제 다른 얘기를 물론 뭐 신입의 차원에서 알아봤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를 주지만 사실 전혀 딴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신입한테 이제 들어오면 주로 시키는 게 데일리 리포트라는 걸 써요. 무조건. 그래서 뭐 컨텐츠 뭐 산업에 대한 뉴스 기사 4개, 뭐 연예 기사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무조건 이제 해서 메일을 공유를 하게 해요. 전 팀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신입은 약간 이런 업계의 트렌드가 이런 게 있고 사업팀에는 이런 게 있고 적용을 뭘 할 수 있고 이런 걸 잘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귀찮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확실히 그런 데일리 리포트라는 형식이든 기사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러서 말을 했지만 대비하면 좋을 질문은 확실히 이제 그 회사 정말 사업군에 대한 현황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회사에서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장점이 뭐고 혹시 실패한 좀 뭐 안 좋게 생각이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앞으로 특히 여기에 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신입들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 계속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이런 약간 어휘들을 많이 써요. 뭉뚱그린. 네네. 왜냐하면 그 말은 자기 파악을 못 하고 왔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봐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원하려는 직무에 대해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죠? 근데 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열심히 파악하고 그 직무에 관련된 이제 뉴스나 정보들을 항상 조사해서 오시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업계와 직무에 대한 관심도 온 거죠. 그렇죠. 네네. 뭐 말은 저희 방송을 잘 들어야겠네요. 무슨 일 하는지 잘 알려면. 네, 진짜 여기 엔치장 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정말 진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엔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부분만 잘라서 홍보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네네. 그러면은 혹시 그 선배님은 면접 때 아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혹시 면접 때 받았던 질문 기억나세요? 기억이 잊히지 않는 질문은 있습니다. 아직 한 10년이 됐지만. 뭘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면접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신입으로 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업무 영역보다는 돌발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 진짜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압박 면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지금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네이밍의 뜻을 아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거는 건물주 마음 아니에요? 예, 뭐 그거를 왜 평소에 좀 궁금해 보지 않았냐. 뭐 약간 이런 좀 진짜 압박 면접이네요. 약간 그런 거네. 주변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네. 네. 뭔가 순발력도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약간 그리고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당황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의 이 사람의 대응 능력. 대처 능력. 네, 맞아요. 저는 당연히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입사하면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넘겼고. 재치 있네. 네. 그리고 뭐 최종 면접에서도 뭐 본인 고향의 지명을 한자로 어떻게 말해보라. 전혀 모르는 질문이었지만 일단 지원해서 그때 한자로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았고, 뭐 예를 들어 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을 왜 면접에 뽑아야 되냐 이런 것들. 네. 더 어려웠어요 옛날이 더.
옛날에 뭐 순발력이 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당황하지 않고 예전 유행어처럼 해야 되고 그 약간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 이건 저희가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감정을 그냥 단어화하면 좀 덜 당황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너무 표정을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지 말고 정말 좀 당황스럽네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맞아요.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너무 긴장되네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면접 들어갔는데 친구 한 명, 이렇게 되게 신입들 이제 다대 다 면접을 하잖아요. 그 중에 친구가 이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지 자기가 너무 긴장이 돼서 뭐 지금 더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데 뭐 조금 긴장을 많이 실수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 게 좀 귀여워 보였어요. 오히려 플러스가 돼서 좀 나중에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는? 약간 좀 신입다운 깜찍함? 그런 게 맞아요. 그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신입이 한 분 있었는데 입사 지원하실 때 굉장히 이제 삐딱한 자세로 좀 불만이 많은 듯한 내용.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여기가 뭐 몇 번째 지원을 했다가 이제 붙은 거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너무 무서운 표정과 멘트를, 그러니까 본인은 비장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겠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되게 무섭다. 사춘기신가? 이랬던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네. 약간 좀 밝고 신입다운 깜찍함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정말 이 면접에 떨어지면 제 인생 끝이 나요라는 표정으로 너무 다가가면 면접관들도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때 다른 데 합격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좋아요. 다른 데 나는 이미 합격을 했고 여기는 그냥 그 다음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세컨. 세컨? 미안합니다. 제가 제 머리가 썩었나 봐요. 저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그 김태호 PD가 MBC 면접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떨기 전에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게 그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맞아. 어차피 붙어야 사장님이지 떨어지면 다 아저씨인데 내가 굳이 뭐 긴장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 같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희도 이래놓고 막 보면 덜덜덜 13단 바이브레이션으로 떨겠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 사업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엔터 일하시면서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엔터 사업팀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셨을까요? 이게 엔터 사업팀은 핵심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특히 물론 모든 부서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사업팀의 핵심은 회사 내부와,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이제 아티스트 유관 부서 그리고 외부의 이제 파트너사들과의 그 니즈를 잘 다듬어야 돼서 안팎의 니즈를 잘 잡아내고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힘들어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외부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동적인 부분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저도 좀 스트레스 관리를 못했던 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하다 보면 늘겠거니 하지만 너무 막 이런 부분에 예민해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엔터 사업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다양한 일을 정말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루틴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트렌드를 보고 뭔가 맞아. 네,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사업팀으로 일을 해봤었을 때의 고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비교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저 항상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A&R 일과 사업팀의 일을 비교를 해보면 A&R 일을 해서 계속 할 경우에는 물론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크리에이터들, 그다음에 새로운 뭐 뮤직비디오 감독님들, 그다음에 포토그래퍼 분들, 뭐 헤메스 분들, 그다음에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를 쫓는다면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R, 그다음에 VR,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수익 모델들, 수익 모델들이나 기술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쫓아가야지 아니면은 되게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귀를 쫑긋하고 뭔가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이랑 콜라보를 할 때도 이게 엔터의 베이스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 금융권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걸 알아야 저희 회사의 IP를 아티스트 IP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지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항공업계, 금융업계. 경제 분야를 모두 다 섭렵하시겠어요. 그다음에 게임 쪽도. 예, 맞아요. 네, 요즘에 또 게임 쪽에서도 워낙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게임이 유명하고 어떻게 콜라보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엔터와 콜라보를 원하는 이유도 사실 좀 젊은 고객층들을 좀 유입하고자 콜라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엔터 사업 쪽에서도 뭔가 좀 어린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돈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좀 많은 부분을 보고 있는지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랑 또 바로 직결된 거다 보니까 사실 성과에 대한 뭔가 잣대도 더 정확하기도 하고 숫자로 다 뭔가 그쵸. 뭐,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네, 돈을 얼마를 이제 가지고 왔느냐, 제작비를 얼마를 썼느냐. 어렵습니다. 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뭐 10개 얘기하면 오늘 본물 터지시네요. 우리 방송인데요. 제가 일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엔터 내의 정서랑 아까도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외부 파트너사의 정서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하면 뭐 아티스트 사인 100장, 그다음에 아티스트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폴라로이드 사진 뭐 이런 거 사진 몇 개, 미공개 사진 몇 개 이런 거를 외부 파트너사들에서는 굉장히 그냥 정말 업무의 아웃풋처럼 되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어렵죠. 아티스트 스케줄 또 매니저분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죠. 사진도 이제 헤어 메이크업 되어 있을 때 스케줄에 딱 맞춰서도 촬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사진 찍고 그냥 뭐 아무 때나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닌 거죠. 근데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외부 파트너사분들은 모르시니까 이걸 굉장히 예쁘게 잘 포장해가지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되고 회사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헤어 메이크업이 안 됐을 때 촬영하는 건 사실 당연히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뭐 파트너사들이 컨텐츠 특히 엔터 업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랑 아예 없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고 대기업 제가 정말 이제 많은 다양한 파트너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해보면 확실히 있는 곳이랑 없는 곳이랑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네. 진짜 어려우시겠다. 네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해요. 단언하면 안 돼요. 그럼요. 사람은 그거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아니 저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 저희가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매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엔터 사업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진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2가지 정도. 첫 번째는 확실히 이제 지루한 걸 좀 싫어하고 좀 새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정말 추천해요. 저는 만약에 이거는 뭐 엔치장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업팀뿐만 아니라 엔터 말고 이제 다른 분야의 사업팀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 하는 후배들에게도 엔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 엔터 업계는 정말 다양한 사업군이랑 협력을 할 수 있어요. 그 심지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이랑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 커리어를 이제 고를 때라든지 고민을 할 때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다른 일반 기업에서 신입으로 진행을 하면 겪을 수 있는 좀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엔터는 워낙 이제 다 젊은 좀 친구들이고 특히 신입한테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력이라든지 경험을 쌓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팀을 통해서 다른 굉장히 각계각층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는 부분에 그래서 경험적인 측면을 쌓고 싶을 때는 엔터 사업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터의 다른 부서들이랑 확연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워라벨입니다. 이제 민지님과 이제 미도리님의 굉장히 아까 좀 건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점이 워라벨이에요. 왜냐하면 엔터에서도 워라벨을 찾을 수 있는 팀이 있다. 유일한 팀이다. 정말 이거 유일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이제 마케팅 기획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거의 이제 좀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 앨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 시간도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야근도 굉장히 많고 아티스트 시간대에 뭐라 해야 되지 좀 맞춰서 늦은 시간에 업무가 진행된 예를 들어 A&R처럼 했던 사례들도 많은데 사업팀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외부 파트너사들이랑의 시간대를 맞춰요. 9 to 6에 맞춰서 업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비교적 그 다른 팀에 비해서 시간을 굉장히 준수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장점. 박수 한번 씩. 진짜 훌륭하네. 그래서 뭔가 파트너사들이랑 업무 시간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 시간 내에 많고 조금 야근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건 내부 부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티스트 참여를 어떻게 할 때는 시간이 유동적이고 하지만 확실히 좀 보장은 된다는 점. 네. 그 엔터 쪽에 취업은 하고 싶은데 뭔가 워라벨은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팀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회사 바이 회사 사수 바이 사수 케바케 팀 바이 팀입니다. 또 제가 너무 또 좋은 말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번 질문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그 오프닝 때 저희가 답했었던 질문인데 그 선배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가신다면은 엔터를 다시 택하실 건가요? 혹시 선택의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렵죠. 이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를 다시 돌이켜보면 사실은 저도 그때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좀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엔터에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대기업 이제 정말 일반 분야에 입사 확정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엔터랑 이런 쪽은 사실 제가 더 어렸을 때 들어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경력으로 들어오는 게 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제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어차피 되게 여유롭게 보셨구나. 네, 도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건데 짜증난다. 여유롭게 했네. 아니 전 도전이죠. 왜냐하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했는데 이제 여기가 됐어요. 돼서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 제가 이제 입사 확정이 됐던 기업에서는 당연히 연봉이 아시겠지만 엔터 쪽은 굉장히 연봉이 이렇게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낮은 편이죠. 정확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저희는 별걸 다 얘기했어요.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제가 대기업 입사하기로 한 그 회사와 초봉이 반토막이 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이었는데 젊을 때 한번 가난하게 살아보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입사하고 한 3년 정도 좀 일은 너무 재밌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제가 또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팍팍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는 내가 그때 거길 갔으면 좀 풍족했을 텐데. 맞아. 그거 입사 한 3년까지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저도 한 회사에서 한 커리어를 한 10년을 쌓았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연봉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돌이켜 보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번 도전해봐서 뭐 돈에 상관이 없다면 네, 저는 거기서 배웠던 경험, 경력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건지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았다.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선택하실 건가요? 대답을 꼭 yes or no로 해야 됩니까? 좀 더 생각하시는 걸로. 하지만 뭐 선택을 한 달에 한 80%. 80%. 네, 하지만 20은 남겨놓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솔직하십니다. 솔직하십니다. 네네네. 네, 그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후배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인턴십을 꿈꾸고 있는 그 후배들에게 선배님으로서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진짜 취업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이제 뭐 신입들 이력서나 이런 것도 제가 검토를 하곤 하는데 정말 다양한 경험 많이 쌓고 정말 열심히 하고 면접에서도 너무 준비 많이 해와서 하는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왜냐면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고 그렇죠. 너무 좋은. 근데 사실은 떨어지는 친구들이 다 모자라서는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 사람이 맞았다. 이것뿐이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어디 모자라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도전. 요즘에 N취정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럼요. 그런 방송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잘라서 모양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회사들 소개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하니 계속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열심히 잘 들으시고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좀 준비도 많이 해보시고 트라이를 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더라도 뭐 어차피 또 딴 데 지원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 붙는다고 해서 이게 다 내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회사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말고 네 일단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냥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그냥 진짜 조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게 나한테 안 맞다거나 기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고 다른 분야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전혀 그쵸.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그냥 너무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너무 좀 힘들어 하시니 네 좀 조심스러워요. 네, 말 하나하나 꺼내는 맞아. 네 그래서 그냥 일단 계속 킵 고잉 하시고 네 N취정 열심히 들으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 엔터 사업팀은 다른 분야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다른 회사에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직을 되게 많이 해오세요. 굉장히 다양한. 정말 뭐 이름 알 거면 무슨 전자, 무슨 카드, 뭐 대기업에서도 오시고 스타트업에서도 오세요. 네, 경력직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경력직으로도 많이 이직을 합니다. 네, 그러니 만약에 엔터 쪽에서도 경험을 쌓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면 다른 분야에서 뭐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기획이라든지를 쌓고 한 번 더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신입 지원하신 분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에서 3년 정도 경험을 쌓으신 분이 신입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죠. 네. 왜냐하면 도전을 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쪽 필드에서 쌓은 경험이 무시할 수가 없죠. 도움이 될 테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참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엔터 쪽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하시지 말고 그러면 사실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목표지만 같으면은 네네 같은 이룰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네. 아무튼 응원 메시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지만 그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또 이미 또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배님 분들의 이제 응원이라 그런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힘나는 만큼 방송을 들으시는 취준생 후배분들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배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도 떠올리게 되고 맞아요. 그래요. 네네. 타임스처럼 그것도 되고 또 뭐 제 업무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고 네. 좋네요, 되게. 다음에도 또 한번 땡땡 선배님으로 또 초대를 꼭 나와주세요. 네네. 오늘 말씀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차분하게. 그러니까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다른 쪽을 생각했더라도 나도 엔터 사업팀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웰컴입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워라벨의 그 멘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럼요. 저 하나만 더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얼마든지. 연봉이 가파르게 상승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입사 초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를 넘어섰나요? 합격했던 회사? 지금은 그 수준과 비슷해요. 오. 네. 성공하셨네요. 네. 여러분 절대 처음에 너무 박봉이라고 울지 마시고 한 3년 차까지는 여러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경력직으로 이직할 수 있고 이직하면서 연봉은 좀 더 높일 수 있고 그렇죠. 회사에서도 지금 그 똑같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약간 내부에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더 경쟁력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힘내서 우리 다 잘 삽시다. 화이팅.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선배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송 보고 듣고 있는 분들도 박수 쳐주세요.